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중해 부자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책은 상위 0.1%의 수천억 대 자산을 가진 큰 부자, 홍콩에 사업체가 있고 지중해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부자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문장을 제가 몇 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 써야 할 것도 엄청 많거든. 그걸 감내할 체력이 있어야 비로소 부자의 삶을 살 수 있겠지. 사람은 뭘 하든 자신의 체력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거야. 딱 자기 체력만큼 돈을 벌게 돼 있거든. 큰 일을 하려면 체력부터 키우고 한 가지에 집중해라. 이 앞부분에 체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언급이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제가 만난 부자들, 성공하신 분들 특징이 체력이 다 좋아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내세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혹시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그러면 거의 뭐 5시간? 뭐 4시간 주무시는 분도 있고 잠을 많이 주무시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제 또래인데도 잠을 많이 자지 않고 운동도 막 하시고 확실히 체력이 좋으니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도 않고 되게 건강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병원에 입원했다, 아프다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스케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체력 관리합시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했던 분이 영업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업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나는 언제 부자가 되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 부자는 이렇게 지중해 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업한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찾아오게 만들어봐. 사람들이 돈까지 내면서 널 찾아온다면 너는 상위층에 올라가 셈일 테니까. 어떻게 돈을 더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위로 올라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피라미드 이제 모양이 있대요. 그럼 상위로 갈수록 이 많은 파이를 나눠 그 작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게 되고 이 하위층에 있을수록 그 많은 사람이 이제 돈을 쪼개서 나눠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더 벌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 위로 레벨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자동차 한 대를 더 팔려고 애쓰기보다는 누구나 인정하는 자동차 전문가가 되라. 이게 더 큰 소득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막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제 오게끔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라고 써 있었어요. 자, 돈을 쓰는 법에 대해서. 돈을 쓸 때는 소소하게 쓰지 말고 한 번을 쓰더라도 티나게 쓸 줄 알아야 해. 1년 내내 커피 사주는 사람하고 어쩌다 한 번 호텔에서 밥 사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가? 돈은 안 쓰는 게 가장 좋고 어차피 써야 한다면 티나게 써야 하는 거야. 와, 이 말을 제가 공감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받았을 때 자잘한 거 여러 번보다는 좀 크게 한번 받아야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래 돈은 이렇게 써야 하는구나를 배웠습니다. 남을 위해 쓰는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어쩌면 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가치 있게 쓰는 거에 남을 위해 쓰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감동시키면 네 그릇은 저절로 커질 거야. 그러니 돈은 그때 써야겠지. 한동안 말이 없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자가 되는 아주 쉬운 비결 알려줄까?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을 기다렸다. 사람을 만나면 밥은 네가 사라. 네, 사람을 만나면 밥은 내가 사라. 이거는 제가 저의 책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에도 제가 인간관계 노하우에 집어넣었죠. 부자를 만나면 밥을 사라.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셨어요. 또 어떤 부분이 되게 좋았냐면
큰 부자들의 인생 철학이 있어요. 이 삶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자산 관리법을 철저히 가르친대요. 세 번째, 과시욕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제를 할 줄 알고 막 이렇게 자기를 너무 꾸미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신문이나 뉴스보다는 책을 읽는다. 평범한 사람들은 단기 이슈에 민감하고요. 부자들은 역사, 철학, 미래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신문 뉴스보다는 책을 훨씬 더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양제를 멀리한다. 그래서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을 많이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 가든 부부가 함께 다닌다. 고독을 즐기지만 외롭게 살지는 않는데요. 부부끼리 사이가 좋으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빵 터진 부분이 있었어요. 비싼 음식을 조금 먹는다. 네, 싼 값에 주는 사과를 사기보다는 한 개에 10,000원 하는 사과를 사서 맛있게 먹는데요. 정말 비싼 호텔, 비싼 음식점 가면 양이 엄청 적어요. 우리가 싸고 푸짐한 가게는 좀 싸죠. 싸고 푸짐한 가게는 가격이 쌉니다. 뷔페 같은 데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승호 회장님 증문즉설 강의 들어갔었는데 그때 김승호 회장님도 적게 먹고 절제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다 적게 먹는구나. 나도 좀 적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먹는 게 왜 이렇게 좋죠?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지중해 부자는 홍콩에 회사가 있다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투자 쪽을 하신 것 같아요. 홍콩에 이제 많은 글로벌한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단기 매매는 10번짜리도 한 번 잘못하면 쪽박을 찬다. 하지만 장기 매매는 10개 중에 2~3개만 잘 돼도 크게 벌 수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단기로 하는 분 중에 저는 큰 부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부자들은 장기 매매를 하더라고요. 이런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주식에 대한 얘기는 좀 디테일한 게 많은데 제가 크게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보세요. 이분은 이 미래를 예측하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되게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거든요. 2035년이 되면 세 집 중에 한 집은 1인 가구가 될 거란 보고서를 봤어. 우리보다 먼저 1인 가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일본도 1인 가구 수혜 회사들의 주가가 대부분 뚜렷하게 상승했다고 하니 우리에게도 곧 닥칠 일이야. 그런 종목을 찾아서 미리 사두면 좋겠지. 지금 점점 세대 수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구 수가 증가하는 거죠. 인구는 서울 같은 데 보면 인구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계속 늘거든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정말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도시는 대학 때문에 오거나 직장 때문에 오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구 수가 증가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1인 가구 수혜주로 오뚜기, GS 리테일, 삼천리 자전거, S1 이런 주식을 2012년부터 사들였대요. 그러니까 진짜 몇 년 전부터 이거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할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야. 주변을 잘 살펴봐. 아내가 장 보는 것만 지켜봐도 투자할 종목은 넘쳐날 테니까. 여기에서 정말 큰 깨달음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장 보는 것, 요즘 막 맛있는 거, 사람들 많이 소비하는 것, 그런 게 뜬다는 거죠. 진짜 대기업 CJ라든가 신세계에서 요즘 계속 1인 가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 브랜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뜯어서 바로 볶아서 먹을 수 있는 술안주, 밥, 찌개 이런 것들이 정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게 1인 가구를 공략한 그런 브랜드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부자는 남들이 만들어줍니다. 남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베풀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헛수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열심히 헛발질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모아둬야 한 번에 큰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많이 위로가 됐어요. 헛수고가 없다. 많은 것 경험도 있고 자격증도 따고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했지만 이게 지금 내가 돈을 버는 일과 별로 관련이 없어. 이런 절망감이 들 때 정말 지난 시간이 후회되고 그리고 나는 뭘 잘할까? 뭘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되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방송반을 고등학교 때 했었고, 그리고 네치구라는 인터넷 PC통신에서 위앰프 음악방송을 최초로 제가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좋아서 했죠. 그거 했었고, 대학교는 아마추어 무선 그 햄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 당시에 했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무렵이 되니까, 나는 너무 그동안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했어. 이런 후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쓸데없는 것만 하고 컴퓨터로 게임하고 뭐 PC로 채팅이나 하고 홈페이지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나는 정말 취업과 관계없는 너무 많은 일들을 했구나 하고 20대 한 중반에는 정말 많은 후회를 했어요. 왜? 영어를 잘하고 자격증이 많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학점이 좋고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4살에 결혼을 해서 25부터는 이제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거의 키우면서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정말 많은 후회가 됐는데 지금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컴퓨터를 잘하는 능력, 그리고 방송을 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무전기를 통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과 많은 대화를 했던 그런 능력들이 제가 강의를 하고 강사가 되고 방송인이 되는데 정말 큰 훈련을 했던 거죠. 어린 나이 10대부터. 그래서 정말 헛수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혹시 잘 안 되셔도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어떤 일에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이 책의 마지막인데요. 사람을 되게 중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계속 사람에게 맛있는 걸 사주라고 하고 밥을 사라고 하고 커피를 여러 번 사지 말고 호텔에 가서 밥을 사라 이런 얘기가 있죠. 외제차를 끌어라, 명품 옷을 입어라 그런 얘기는 이 안에 없어요. 오히려 절제해라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될지는 만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을 바꾸고 싶다면 주변 사람부터 바꾸십시오. 사람은 무리 동물입니다. 그 무리에 들면 그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그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내 인생이 왜 변하지 않을까? 항상 똑같은 친구, 오래된 동창, 내 가족, 변함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대화를 하고 변화가 없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특히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부자의 의식을 전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아이를 키우던 평범한 주부들은 부자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모두 책으로 부자들이 쓴 책, 돈을 번 사람이 쓴 책 이런 걸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자들의 마인드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또 마지막 진짜 중요한 포인트. 지킬 것은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돈, 시간, 약속, 계약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주기로 했으면 주고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합니다. 성공의 끝은 작은 부분에서 완성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성공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일은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작은 것도 잘 지키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정말 임팩트 있는 문장들 되게 많았어요. 이 중에 나는 뭘 지키면 좋을까요? 비싼 걸 적게 먹어라. 우리가 싼 거를 많이 먹는 습관이 있어요. 살만 찌고. 이 책의 맨 뒷면에 중요한 요약 문장이 있어서 이거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재테크 잠재력을 흔들어 깨울 상위 0.1% 특급 부자의 촌철살인. 지금보다 3배 더 벌고 싶다고? 그럼 체력부터 3배로 키워. 돈은 숫자로 말한다. 어떤 경우라도 정확히 해라. 여기저기서 힘 빼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해. 생산적인 곳에. 남을 감동시키면 네 그릇이 커진다. 그러니 돈은 그때 써라. 돈 쓸 때 공상 떨지 마라. 평생 그렇게 산다. 준비해라. 40대에 절호의 기회가 온다. 지난달보다 자산이 줄지 않는 것. 그게 부자들의 자산관리 전부다. 개인들은 주식을 안 하는 게 좋아. 심리게임에서 이길 수 없거든. 손해본 돈은 빨리 잊어버려. 돈은 미련을 갖는 게 아니야. 그래서 홍콩에 사업체가 있고 지중해에 살고 있는 지중해 부자를 인터뷰한 지중해 부자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